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을 하면은 결국 시장에서는 세입자가 줄잖아. 집주인만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 정책의 진짜 의도는 뭡니까? 집값을 띄우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방향을 잃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의도를 모르겠어요, 의도를. 논리적으로 보면은 상승을 부추기는 신호에 더 가깝잖아요. 매일같이 X, 트위터에 글을 남기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대단합니다. 되게 열심히 씁니다. 짧은 글도 아니고 장문의 글 남기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수백 채씩, 누가 요즘에 수백 채씩 사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12.4%를 내가면서.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지금 보니까는 전혀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왜 임대료가 올라갑니까? 다주택자가 없어서 임대료가 올라가는 건데 정말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요? 세금 좀이 아닙니다. 세금 졸라입니다. 82.5%인데 이게 어떻게 좀입니까? 이게 조금이 아니라 졸라를 잘못 쓴 건가요? 제발 바라건대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가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억가를 하나요? 제도 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지금 돈벌이를 못해요. 부동산으로. 지방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 빌라, 다가구 보셨나요? 서울 또란치 아파트 거기만 보셔가지고 다들 올라가는 거라 착각을 하는데, 아니 다른 부동산들 오피스텔, 빌라, 다가구, 지방아파트 다 쑥대밭입니다. 여전히 5년 내내 하락장이에요. 5년 내내.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또란치가 올라갔는데 현실 파악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러한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팔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으니까 팔아라. 이러한 메시지를 매일같이 던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 물건이 잠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충분히 하락시키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곧바로 지방선거니까. 일단 지방선거는 이기고 보자. 이러한 계산도 충분히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올라가는 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하자. 당장은 하락시키는 게 중요하다. 자, 아무튼 대통령이 SNS로 매일같이 슬쩍슬쩍 여론을 떠보고 있습니다. 저항 있나 없나 체크하는 중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를 해. 아, 이 정도 규제가 나오겠구나. 보유세 3% 나오겠구나. 그럼 정부는 시장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 예상보다 더 세게 내릴 게 뻔합니다.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이에요. 최악이죠. 최악이야. 사람들 마음의 준비를 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계속적으로 예방주사를 놓잖아. 자, 이러한 글을 봤는데 참 답답합니다. 아, 근데 유주택자들, 다주택자들은 도대체 뭐가 불만인 거냐? 공급이 부족해서 공급을 더 늘려달라는 거야?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야? 유주택자들 반응이 웃기다. 공급을 더 늘려서 집값 떨어뜨리는 거, 이걸 원하는 거야? 뭐가 불만인 거냐고 하면서 궁금증을 못 참는 이러한 글인데, 참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급을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규제가 완화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규제가 완화가 돼야 공급이 되는 거니까. 내가 집을 사겠다는데 아니 허락을 받는 게 말이 돼? 지자체 공무원에게 허락을 받는 게 말이 돼? 이게 싫은 거야. 규제를 없애달라고 하는 거야. 자유를 억압하는데 이거를 말하는 건데, 물론 규제를 없애면은 당장 올라갈 거 아니야. 용수철 효과. 그게 무서워서 규제를 못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참으로 난감하죠. 뭐 당장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규제 풀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안정이 된다. 차라리 이게 낫다.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 80% 때리는데 올라봤자 의미가 없어요. 올라봤자 82%를 때리는데 장기적으로는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이 규제가 없는 게 나아. 많이 올라봤자 82% 때리면 남는 게 없다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현실이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깝다. 이렇게 올라가도 의미가 없어요. 양도세 내고 나면. 규제를 때리면 때릴수록 올라가는데 그만큼 세금도 세지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 보면은 빨간불이 여기저기 들어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광명 난리가 났고, 특히 강서, 서대문, 용인, 수지, 평촌 굉장히 세게 달리고 있습니다. 집 보러 줄 서서 본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다산, 구리도 집을 보려고 줄을 서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양도세 중과 곧 끝날 텐데 그럼 물건 잠기는 거 아니야? 이러한 선선선 대응, 그리고 초고가의 1주택은 보호해 준다는 메시지, 그리고 최근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공급할 게 없구나.
다 뻥카구나.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났구나. 이러한 포모 현상으로 인해서 중저가 시장이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최근 10일간 매물 증가순을 보면은 상급지, 강남 상구, 그리고 용산 이러한 지역들이 매물이 늘어나고 있어요. 반면 노도강, 금강구 상대적으로 중하급지 지역들은 매물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보유세를 올린다 그러고 초고가 주택에 한해서 장특공제 칼질을 한다고 하니까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이참에 팔아야 되겠다. 이러한 사람들도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특공제 칼질을 하면 소급할 수도 있잖아. 나는 10년 거주를 했어. 그런데 10년 거주 80% 안 해주겠다. 이렇게 소급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안 하겠지만. 근데 우리는 소급을 많이 겪었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한 마음에 지금 팔자. 보유세 앞으로 많이 올라갈 텐데 이러한 공포심에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물이 감소하는 지역들은 어차피 보유세에서도 안전하고 장특공제도 받을 필요 없고 왜냐하면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매물이 안 나오고 오히려 매물이 감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급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압구정, 반포는 소강 상태인데 그 이상 초고가 주택이 밀집된 압구정은 정말 급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52평입니다. 압구정 현대. 현재 호가가 86억입니다. 한강부예요. 작년 11월에 94억까지 팔렸습니다. 거의 10억 가까이 할인된 가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0억, 80억 이상 되는 초고가 주택은 급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50억, 60억까지는 견고한데 그 이상은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사람들이 좀 공포스러워하는 게 느껴집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이참에 익절하자. 장특공제 칼질은 남는 것도 없는데 보유세 많이 내면 버티기도 힘든데 고령자 같은 경우는 이참에 팔자 라는 사람들이 몇몇 생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랑 초고가 1주택자를 겨냥해서 강도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팔라고 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 절반은 강남 한강벨트 보유하고 있고 3명 중 1명은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요래요. 이게 현실입니다. 3명 중에 1명은 다주택자고 이런데 정책의 신뢰도가 있을까 싶습니다. 다주택자 팔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다주택자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과거에 2020년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필수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백지의 신탁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1주택 외에는 보유하면 안 된다. 고위공직자는.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기조로 나아갈지 한번 지켜보시죠. 직보다 집을 선택할 거에 한 표. 이상경 국토부 차관 기억하시죠? 부인남 TV 출연해가지고 부인남님께서 이렇게 대출 규제를 빡세게 하면 토호제 이런 거 있으면 서민들 집 사기 힘들어질 텐데 라고 질문하니까 돈 모아서 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은 이미 갭 투자를 했었고 강남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집값 떨어질 때 사라고 했으면 본인은 집 팔고 저점 잡으면 되잖아. 그렇잖아. 그게 언행일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집보다 집을 택했습니다. 차관을 포기하고 집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현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2020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참모 8명 결국 집보다 집을 선택했다. 다주택 하지 말고 집 팔아라. 정책 메시지가 통하지 않는다. 팔아라. 대통령이 그렇게 주문을 했지만 집을 선택했습니다. 집은 한순간이지만 집은 영원하다. 이러한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줬습니다. 고위공직자들에게. 그럼 이제 또 팔라고 할까요? 또 팔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국민들에게 팔라고 하고 본인들은 안 팔고 있으면은 이율 배반적인 행동이잖아. 당연히 본인들은 팔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과거처럼 집보다 집을 선택하면 그거대로 또 저런 꼴이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러면은 결국에는 정책 신뢰도는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 나올수록 사람들 마음은 더 다급해져요. 정책을 못 믿으니까. 아니 쟤네들도 집을 안 파는데 빨리 집을 사야겠다. 이렇게 된다니까. 우리는 겪었습니다. 자, 집 못 사게 막고 부동산 조지다가 공급 멸종시키고 전국을 다 폭등시켜 버리면은 그건 시장 탓이 아니죠. 정부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강제 벼락거지가 되는 거예요. 분노할 게 빤히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만 좀 속고 빨리 집을 사셔야 됩니다. 진짜 몇 번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재미가 들렸는지 트위터에 하루가 멀다 하고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글 쓰는 사람인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5.P보다 쉽다.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거다. 다주택자들 팔 기회, 이번에 마지막 기회니까 잡아라. 이 메시지입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은 무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전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이 파니까. 그 이후에는 안 팝니다. 팔 이유가 없습니다. 82.5% 내가면서 팔 이유가 없습니다. 네, 잡아야 돼요. 아무튼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보다 쉽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감이 붙은 모습, 말하는 대로, 정말 말하는 대로 5,000피가 된 거예요. 이게 내가 말하니까 되네? 그러니까 자신감이 붙은 거야. 예전에 이렇게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부동산에 대해서. 후보 시절에는 부동산은 손댈수록 문제가 된다. 되게 겸손한 모습이었어. 그러다가 얼마 전이었죠. 대책이 없다. 627 대책, 1015 대책 연달아 깨져버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진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다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살짝 자신감이 들어간 모습이죠. 애매모호한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부동산 하락은 코스피 5,000보다 쉽다. 갑자기 자신감이 뿜뿜한 이 모습. 5,000이 되면서 진짜 잡을 수 있겠는데? 가격 통제를 내가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가격 통제를 성공한 사례는 없어요. 가격 통제한 사례가 있습니까? 북한조차 실패하는데. 장마당을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장마당 없이는 북한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근데 여러분들 솔직한 말로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을 하면은 결국 시장에서는 세입자가 줄잖아. 집주인만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 정책의 진짜 의도는 뭡니까? 집값을 띄우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방향을 잃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의도를 모르겠어요, 의도를. 논리적으로 보면은 상승을 부추기는 신호에 더 가깝잖아요. 세입자 집값이 하락하길 바래요. 그리고 집주인 집값이 올라가길 바래요. 근데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가 팔아서 1주택자를 많이 만들려는 거거든요. 그들은 집값이 올라가길 바래. 그럼 당연히 상승 압력이 커지잖아. 물론 단기간에는 다주택자 매물이 풀리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받을 수는 있지. 그런데 종국에는 상승 압력이 훨씬 더 커진다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를 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댓글이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세입자가 줄면 갭 투자가 불가능하잖아. 집을 딴 사람 돈으로 투기 목적으로 사던 사람들은 투기 못하겠지. 집값이 안정되겠지.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 투기 못하면은 집값이 안정됩니까? 토호제 때려서 갭 투자 못하겠는데 집값이 잡혔나요? 한두 번 속아야지. 지금 몇 번 속는 거야 진짜. 또 속아.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주택 법적으로 금지한다고 치면은 집값이 올라가겠냐? 가구수보다 집이 많은데 가구수보다 집이 적은데 서울 주택 보급률 94%입니다. 집이 적어요. 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시행하는지 진짜 몰라서 그러냐. 집값 안정이다. 갭투자 방지하고 있다. 그리고 집으로 돈 버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참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면 집값이 올라요. 2005년 2018년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주택 자체가 문제. 그러니까 다주택 자체에 대해서 분노 감정이 있어요. 왜냐면 정부가 그렇게 몰고 가잖아. 망국적 투기다. 다주택자를 악마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망가 보다 하면서 따라가는 거야 그냥. 다주택 자체가 문제면은 무인간 공급을 부정하는 꼴입니다. 국가가 책임져주는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야. 서민 등골 빼먹는 기득권 세력, 투기 세력 세금 더 내라고 하는 게 사회주의냐. 다주택자가 비싼 아파트만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 갖고 있을 수 있고 오피스텔도 보유할 수 있는 거고 너희들이 갖고 싶지 않은, 굳이 매수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주택들을 사주는 게 다주택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이 전월세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광해 영화 안 봤냐? 땅 10마지기면 쌀 10섬 내고 한 마지기면 한 섬 내는 게 맞는 거 아니? 갑자기 광해로 역사를 배운 티가 나는데 이 논리라면은 10% 내는 거거든요? 오히려 좋아. 10% 내는 게 공정하다고 보는 거잖아. 부자나 서민이나 10% 세금 내는 게 맞다고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소득세율은 최저가 6에서 최고는 45% 내요. 부자가 훨씬 더 많이 냅니다. 누진세 구조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속고 또 속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진짜. 불과 얼마 전입니다. 작년 627 대책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했어요. 이제 기세에서 눌렸다. 압도적인 대출 규제를 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냈지? 우리 대통령 너무나 잘했다. 이거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니다. 도법판에서 판돈 대주는 걸 끊는 거다. 야 이걸 이제서야 하다니. 진작에 했어야 되지. 6억 대출 제한했다고 언론에서 지랄하는 거 보면은 잘한 거다. 능력도 안 되는데 대출부터 하는 게 맞냐. 이건 본인들 목 조르는 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막으면 막을수록 누가 가장 피해를 봅니까? 레버리지가 가장 필요한 계층은 서민층이에요. 부자들은 돈이 많아요 이미. 사다리를 지렛대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 이건 아무리 봐도 잘한 것 같은데 제 유튜브에도 이렇게 댓글이 달렸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망한다는 시그널을 보여주어야 된다.
6.27 대책 나오자마자 이러한 댓글들이 달린 겁니다. 대출규제 정책으로 부동산이 안정되리라 믿는다. 정말 훌륭한 정책이다. 갭 투기꾼들 입에 거품이 나는 게 들리는 것 같다. 아주 현명한 대책이다. 이재명 대통령 다시 모입니다. 정말 박수 보냅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이래요. 11억짜리 주택은 13억이 됐습니다. 센터피스 25평이죠. 그리고 13억짜리 주택은 16억이 됐고, 행당 한진타운, 그리고 센트라스 16억짜리는 20억이 됐습니다. 2억, 3억, 4억이 올랐어요. 단 6개월, 7개월 만에 폭등해버렸다. 참 아이러니하죠. 보시다시피 무주택자들이 정책을 지지해서 규제가 더 세지고 결국 집값이랑 전월세가 개떡상하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발 그만 좀 속아야 됩니다. 몇 번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전월세에 살고 있으니까 심각성이 와닿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러한 글이 있어요. 보유세가 올라가면 전월세로 전가된다.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한다. 조정성 글들이 넘쳐난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상하다. 정작 무주택자나 임차인 쪽에서는 이런 불만이 거의 없어요. 무주택자분들 가격 보면은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어. 보셨잖아요. 한 달에 1억씩 올라가고 있는데, 전월세도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은 사람들은 현실 파악이 안 된 거야. 임대차 계약 끝나는 순간에 그때 현실 직격다 제대로 맞습니다. 그제서야.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놓으면 안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그때는 늦어요. 대응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